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읽어보는 시간, 민심은 숫자다 코너입니다. 오늘은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한겨레 하어영 기자와 함께 민심 분석해봅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4월 재보궐선거가 다가오면서 민주당, 국민의힘 두 당의 지지율이 동반 상승했습니다. 일단 이 대표님께서 알려주시죠. 네, YTN이 리얼미터 의뢰해서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실시한 1월 4주차 주중 집계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이 33.3%를 기록해서 30.5%를 기록한 국민의힘을 3%포인트 가까이 오차 범위 내지만 앞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0.5%포인트 상승한 수치고요. 국민의힘은 1.9%포인트 오른 수치입니다. 양당 모두 상승했고 국민의당도 이번 주에는 같이 상승했습니다. 1.2%포인트 오른 8.8%, 그리고 열린민주당도 7.3%로 0.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정의당은 4.1%로 지난주 대비 1%포인트 하락했고 무당층도 16%에서 13.2%로 대략 3%포인트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야, 이 대표님, 네. 지금 정의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들은 다 지지도가 올랐거든요. 네. 이거 선거 앞두고 지지층이 결집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선거가 이제 4월 재보궐선거가 한 2개월여 남았는데 특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 부산시장도 그렇고 또 서울시장도 후보 윤곽이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 예. 출마 선언들을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좀 늦었지만 뒤늦게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는 양상이고요. 또 당 바깥으로는 코로나 상황이 좀 진전된 모습이고 또 여러 경제 지표도 또 호재들이 발표가 됐고 그리고 이제 추경 갈등이 이제 사실상 거의 소멸되다시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악재들이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많이 감춰진 측면, 또 예. 선거가 다가오면서 여당은 좀 상승하고 있고 예. 국민의힘도 지난주에는 조금 하락세였다가 그 후보들 지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면접도 보고 있고 경선 체제가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국민의힘도 지지율이 같이 동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하 기자님. 네. 서울 지역 정당 지지율이 6주 만에 뒤집혔는데 민주당이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서울 지역은 부동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네. 탄력을 계속 받았는데 이번에 이렇게 뒤집어진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물론 지금 이태석 대표님께서 설명해주신 부분이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으로, 그것이 1번의 영향으로 보이고요. 일단 예.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혀가고 있는 모양새, 그리고 백신 확보에 대한 불안감이 덜해지는 그런 상황이 영향을 입고요. 선거 측면에서만 보자면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진행해온 네거티브 선거 기조가 한계에 다다랐다. 그리고 아하. 새로운 판이 좀 필요하다. 이런 분석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까지는 부동산 이슈가 주를 이뤘다면 코로나 2차 대유행이 잡혀가는 상황이고 자영업자 지원 방안 등 여당이 적극적으로 포지티브 이슈를 선점해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이슈만으로는 한계에 다다른 것이 아니냐. 물론 부동산 이슈는 선거 국면 내내 문제가 되겠지만요. 그런 예. 측면에서의 지지층 결집과 여론의 반전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3자 대결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은 이런 지지도가 나온다고 하면 단일화를 안 하면 필패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좀 말씀을 더 드릴까요? 예. 예. 단일화에 지금 상황에 영향을 주는 것은 맞을 것 같아요. 일단 그 국민의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벌이는 와중에는 굳이 단일화 먼저 카드를 꺼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꺼낼 필요는 없을 것으로 예. 보이는데요. 다만 단일화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게 지금 여의도 대부분의 분석이고요. 하지만 좀 멀게 보자면 그 물밑 싸움이 시작됐고 이제부터 신경전이 어떻게 벌어지는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김종인 위원장은 포석을 좀 둘 것 같아요. 예. 이 대표님은 어떻게 동의하세요? 방금 분석에 대해서? 지금 그 3자 혹은 양자 대결 구도가 본격적으로 여론조사에서 많이 나타나기보다는 이제 다자 구도. 1위는 안철수 대표가 대략 25% 안팎, 그리고 이제 박영선 전 장관이 한 15% 안팎, 그리고 나머지 오세훈, 나경원 등등의 후보들이 10%에서 한 5%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수치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단순하게 다자 구도만 보면 박영선 장관의 지지율이 지금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에 예. 그래서 현재로서는 3자 구도, 4자 구도를 치러도 국민의힘 후보들 지금 한 8명 정도 되죠. 합치면
한 20%가 넘기 때문에 다자 구도로 치러져도 이길 수 있는 승산이 다자 구도만 보면 있을 수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국민의힘도 후보가 윤곽이 잡히고 민주당도 후보가 윤곽이 잡히면 결국에는 각자의 지지층 결집했을 때는 특히 야권 같은 경우는 표가 분산이 되면 민주당보다는 지지를 많이 못 받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다자구도 상황에서는 단일화의 그 어떤 탄력 이게 지금 붙지는 않은 것 같은데 3월 이제 들어서고 이제 4월 임박하면 단일화 요구는 굉장히 거세질 거고요. 단일화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 국정 지지율도 좀 짚어주시죠, 이 대표님. 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3주 연속 상승됩니다. 전주 주간 집계 대비 0.2%포인트 오른 43.2%로 나타났고요. 부정평가는 52.4%로 0.8%포인트 내렸습니다. 최근 들어서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대체로 문재인 대통령이 30%대로 떨어졌다가 지금 40%대로 회복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지난주 이제 한국 갤럽 조사가 금요일에 발표되고 아마 내일 이번 주 주간 지표가 발표가 될 텐데 갤럽 조사만 지난주에 한 37%로 최저치를 기록했고 그 사이에 RN서치라든지 리얼미터 또 한국리서치 등등의 조사 기관들이 발표한 결과들은 한 40% 초반을 대체로 회복한 모양새이기 때문에 아마 내일 한국갤럽 조사도 좀 상승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하 기자님. 예. 그 지금 리얼미터만 보면은 3주 연속으로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긍정은 상승세, 부정은 하락세란 말이죠. 예. 근데 지금까지 각종 선거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함께 가는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면 선거에서 좋은 결과가 나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렇게 계속 그 부정은 하락이고 긍정은 상승이라면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으로서는 고무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예, 물론 당연히 고무적으로 보이고요. 여당으로서는 그 대통령의 지지율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요. 예. 그만큼 그 안정적인 정치를 희구하는 그 지지층들에게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로 보입니다. 예. 말씀하신 그 긍정은 상승세이고 부정은 하락세인 이유는 일단은 코로나 국면 진정세 가장 그 큰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그 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총장을 언급하면서 지금까지 검찰 개혁의 문제에 대해서까지 한꺼번에 정리하는 모양새, 그것에 대해서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기 대선 주자 선호대에 대한 결과도 짚어주시죠. 네, 엠브레인 퍼블릭 뉴스원 의뢰로 지난 25일, 26일 양일간 조사한 내용인데요.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검찰총장 그리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석열 검찰총장 양자 대결 조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자 구도도 있었는데요. 일단 양자 구도만 보면 이재명 지사 대 윤석열 45.9 대 30.6, 15%포인트가량 윤석열 검찰총장을 이재명 도지사가 앞서는 큰 격차로 앞서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이낙연 대표의 경우에는 34.8 대 33.8, 윤석열 검찰총장은 1%포인트 앞서는 아주 팽팽한 모습을 나타내서 현재로서는 이재명 지사의 지금 독주 체제가 양자 대결 구도에서도 나타났고요. 예. 또 이 다자 구도에서도 이재명 지사가 28.7, 윤석열 총장 14%, 이낙연 11.4, 그 다음에 이제 안철수, 홍준표, 정세균 대략 한 자릿수로 5% 미만으로 나타났는데요. 최근 조사들의 추이는 대체로 이재명 지사가 많이 앞서가는 그런 모양새고 윤석열 총장은 추경 갈등이 좀 잠재되면서 소폭 하락하는 모양새, 그리고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사면론 발언 이후에 연초부터 계속 조금씩 하락하는 모양새가 여러 조사기관들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작년 연말 올 초 보면은 방금 말씀하신 이재명 지사가 1등, 이낙연 네. 대표는 하락세 이게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네네. 그 세부적으로 보면 민주당 지지층, 대통령 지지층, 진보 지지층, 또 호남 지지층에서도 이재명 지사가 1등으로 하고 있고 중도 부동층에서도 1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네. 이제는 뭐 굳히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너무 이릅니까? 어떻습니까? 아직은 시간이 좀 많이 남았죠. 내년 대선이 이제 3월에 치러지기 때문에 예. 한 13개월여 남았죠. 그래서 이 대선 레이스에서 1년은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4월 재보궐선거가 굉장히 큰 분수령이 될 것 같고요. 이제 한 2개월여 남았는데 그때까지는 뭐 이런 강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이제 재보궐선거의 이 결과에 따라서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도 굉장히 출렁거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외에 국민의힘이라든지 국민의당 후보들이 예를 들어 안철수, 또 오세훈, 나경원 등등의 좀 군소 후보들이긴 합니다만 이분들이 만약에 서울시장이 된다라고 하면 또 지지율이 또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4월 7일 재보궐선거까지는 뭐 지금의 판세가 좀 이어지다가 4월 7일 이후에 좀 급변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예, 하 기자님. 예. 지금 이낙연 대표 지지율이 계속 좀 빠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는 제3의 후보 이야기가 슬슬 나오는 것 같아요. 뭐 그런 분위기가 또 감지가 되죠. 근데 예. 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재명 지사의 그 지지율이 워낙 탄탄하게 상승 국면이기 때문에요. 예. 일단 이것을 좀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더 많고요. 예. 다만 그 잠재 후보로 지목이 됐었던 뭐 김경수 지사라든가 등등의 그 후보들이 지금으로서는 뭐 사법 처리라든가 이 등등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뭐 이후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재보궐선거 이후의 국면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야권의 그 윤석열 총장 이외의 다른 후보들은 이게 다 5% 미치기 때문에 유의미한 숫자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예.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은 시간이 가면서 계속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윤 총장의 지지율이 빠진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제가 조금 더 말씀을 예. 드리면요. 일단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추미애 장관이 물러나면서 그 검경 갈등의 상황이 일단락되는 것으로 느낀 여론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흔히 말하는 언더독 효과라고 하는데요. 그 정치에 불만을 느끼거나 현 정부의 실정에 불만을 느끼는 세력을 결집시키는 구심점이 되었다가 예. 일단 그 갈등이 일단락된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거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윤 총장의 지지사라는 것이 갖고 있는 맹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정치적 효능감이라고도 하는데 정치 대안 세력으로서 가능할 수 있는가, 기능할 수 있는가, 뭐 현재의 어려움을 타결할 만큼의 역량을 보였는가, 보인 적이 있는가, 보일 것인가 등등의 여러 가지 그 정치적 효능감과 관련돼서 여론이 움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이 대표님. 네. 그 13개월이 굉장히 긴 시간이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네. 윤석열 총장을 제외하면 야권 후보들이 너무 지금 안 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도 네. 좀 굉장히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이런 적이 없었죠. 그 윤석열 총장은 사실 현직 정치인이 아니고 예. 검찰총장인데 지금 지지율을 하락했다고 해도 한 14%가량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건 매우 높은 수치인데 예. 국민의힘 후보들이 이 윤석열 총장이 갖고 있는 한 15% 안팎의 지지율을 누가 가져가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4월 7일 재보궐선거 이후의 관전 포인트인데 만약에 오세훈, 나경원 또 혹은 안철수 이 세 분이 단일화해서 어느 한 분이 서울시장이 당선이 되면 그분을 포함한 이 야권의 정치인들이 부각이 될 수가 있고 또 대선 주자로서 지지율이 이제 높아질 수 있는데 만약에 이분들이 단일화가 안 돼서 다 서울시장에서 낙선하고 또 패배하는 결과가 나타난다면 지금 홍준표 전 대표가 당 바깥에 있는데 예. 이 보수 재건에 어떤 기치를 걸고 홍준표 대표가 또 부상할 가능성도 있고요. 정 안 되면 윤석열 총장이 아직 이제 임기가 6개월 남았습니다만 6개월 이후에 또 정치를 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의도 정치권에서 윤석열 총장의 러브콜을 보내는 또 정파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약이 될지 독이 될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텐데 계속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단일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여부가 일단 가장 큰 국민의힘 다음 대선 또 지방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가장 예. 큰 변수라고 할 수 예. 있겠습니다. 그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22일 날 조사한 정례조사 결과를 보면 그것도 대선 1, 2위, 3위는 비슷합니다. 다 수치도 비슷하게 나오는데 다만 그 조사에서 윤석열 총장이 정치에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부적절하다가 52.7, 적절하다가 39%였거든요. 이 결과는 왜 이렇게 나왔다고 보세요? 대체로 윤 총장의 그 정치 참여에 대해서는 부적절 의견이 적절 의견보다는 높았었습니다. 예. 팽팽하거나 아니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높았었는데요. 일단 이제 적절하다고 보는 쪽은 국민의힘 지지층 하고 또 일부 중도 보수층에서 그런 의견을 나타내는데 대략 한 40% 안팎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아직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 현직에 있는 분이고 정치 참여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현직 검찰총장이 뭔가 정치한다는
그 자체는 좀 부적절한 측면이 있어서 부적절한 의견이 한 50% 이상씩 나타나고 있었는데 아까 모두 말씀드린 이 추윤 갈등이 좀 소강 상태로 접어들고 다른 국면으로 좀 가다 보니까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도 조금 하락하고 정치 참여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그 욕구가 좀 꺼지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 기자님, 예. 그 관련 같은 질문인데요.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그것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물론입니다. 상황을 정리한 것으로 봐야겠죠. 예. 지금 현재의 검찰 개혁과 관련된 이 갈등을 분명히 언젠가는 정리해야 하지 않겠냐는 그 비판이 지난 1년 내내 이어져 왔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면에서 윤 총장이 지지를 얻어온 것도 사실이고요. 예. 근데 그 말 한마디로 윤 총장의 지지세가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추세적으로는 좀 꺾였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어허. 그래서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살펴볼까요? 방역 수칙에 대한 여론조사도 리얼미터에서 실시했죠? 네, 저희 리얼미터가 지난 금요일 YTN 의뢰로 조사한 내용인데요. 9시 이후 제한이라든지 또 등교 수업 제한, 5인 이상 제한, 또 입장 인원 제한 등등에 대해서 많은 자영업층을 비롯한 국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화와 관련된 어떤 조치가 가장 먼저 완화가 됐으면 좋겠느냐 이거 물어봤는데요. 예. 9시 이후 제한 조치가 2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어허. 또 등교 수업 제한이 24.4%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이 5인 이상 제한이 16.5%로 3위,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입장 인원 제한이 13.5%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중에 이 성별로도 차이가 나는데 그 남성들은 9시 이후 제한 이걸 완화해야 된다가 32점이 가장 높았고 여성들은 등교 수업 제한을 먼저 해야 된다가 28.3% 완화해야 된다가 아무래도 네. 그 여성분들 중에서는 이제 학부모님들이 아마 이런 말씀 해주신 것 같고요. 남성분들은 또 뭐 아마 만남이나 회식 자리가 좀 있어서 이렇게 응답한 그렇죠. 모양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일단 자영업층도 그렇겠지만 샐러리맨들 같은 경우 퇴근하면 한 6, 7시 되는데 사실 회식 자리를 갖기가 굉장히 어렵죠. 식사를 시작하면 바로 또 식당 문을 닫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9시 이후 제한이 많은 샐러리맨들한테는 좀 어려운 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32.2%로 여성에 비해서 매우 높게 나타났고요. 반면에 여성들은 자녀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학생들이 학교 안 가고 집에서 또 이제 계속 케어를 해야 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교 수업 제한이 9시 이후 제한보다 한 5%포인트가량 여성에서는 높게 나타났습니다. 예. 저도 나름 취재를 합니다마는 그 업주들 만나서 물어보면 역시 제일 네. 힘든 게 영업 시간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11시나 12시까지만 풀어줘도 희망을 가질 수 그렇죠. 있겠다 이런 얘기 했는데 그 조사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온 것 같고요. 그렇죠. 물론 그 자영업자들 그 요식업 하시는 분만 아니고 다른 쪽에서도 체육시설 쪽에 계신 분들도 예를 들면 헬스클럽이나 당구장 거기도 직장인들이 퇴근하고 나서 이제 운동을 시작하는데 9시로 묶어 놓으니까 도저히 매상이 안 오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게 그렇죠. 아마 이 조사 결과에 반영된 게 아닌가 싶은데 하 기자님도 취재하면서 이런 그 자영업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거 쏟아내는 걸 많이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예, 특히나 그 헬스장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그 헬스장이나 PC방을 포함해서 그 자영업자분들은 그 본인들의 손해를 이제는 어떻게 좀 보전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도 실제로 이제 여권에서부터 이제 손실보상제 이야기도 나오는 것도 그 맥락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실제로 이제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려고 하는 찰나인데 후보들조차도 지금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조치를 완화시키자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 그만큼 자영업자들의 요구가 뜨겁고 요구가 강하다 이런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후보들도 요구하고 있다. 자신들의 선거니까 그렇겠죠. 근데 특히 그렇죠. 예. 야당에서 안철수 대표도 그렇고 왜 9시까지만 이렇게 하느냐. 9시 전에는 안 걸리고 9시 이후에는 걸리고 그런 거냐. 이런 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방역수칙 완화를 해가는 것이, 그러니까 야권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그 자영업자의 여론을 반영하는 것이니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코로나 방역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9시라는 것 그리고 5인 집합 금지라는 게 상징성이 있거든요. 예.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여건이기 때문에 이 방역 수칙 완화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여전히 고민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이 대표님, 그 네. 9시 이후 제한이 1위 할 것은 다들 예측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네. 5인 이상 제한도 아마 탑5 안에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했는 것 같은데 등교 네. 수업 제한이 2위로 올라왔다. 이것은 아이들도 지금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고 네. 뭐 학부모님들은 당연히 힘들 텐데 또 맞벌이 하시는 분들은 아이들만 집에 있으니까 그것도 또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돌봄, 2위까지 올라온 것 네. 같아요. 돌봄 서비스를 지금 받아야 되는 또 샐러리맨들, 맞벌이부도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요. 또 반면에 이제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난 추석 때도 가족들을 제대로 못 만났는데 예. 이번 설 때도 5인 이상 제한 때문에 가족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70세 이상에서는 5인 이상 제한이 22.6%로 가장 높게 나타나서 연령대별로 조금 그 시각차가 있었는데 여하튼 격차들이 아주 크지는 않았습니다. 9시 예. 이후 제한이라든지 등교 수업 제한, 5인 이상 제한들이 골고루 나타나서 설 연휴 전에는 어느 정도 좀 완화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지금 또 코로나 상황이 좀 좋아지다가 다시 일부 종교단체에서 또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면서 500명 전후 안팎의 지금 수치가 나오고 있기 예. 때문에 과연 이게 완화가 될 수 있을지 많은 국민들이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것 예. 같습니다. 하 기자님. 네, 그 방금 이 대표 말처럼 정부도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원래는 내일 거리두기 발표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네네. 방안 미루든지 아니면 조금 완화하든지. 그런데 이것을 주말로 미뤘단 말이에요. 이것도 고심하고 있다. 이렇게 그 결과로 지금 하루 미뤘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1000명대에서부터 시작한 2차 대유행이 지금 현재 500명, 400명대, 300명대로 좀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예. 그 추세로 보면 내일 정도 되면 거리두기 완화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특히나 그 설 전후로 해서 예를 들면 5인 집합 금지를 당일만 허용을 아하. 풀어준다든지 이런 예, 그 예. 특단의 대책이 나온다는 일부 보도도 있었습니다. 예. 접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 하지만 지금 추세가 아까 이 대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부 교회의 그 시설들을 중심으로 해서 3차 대유행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와중이기 때문에 특히나 내일 모레 글피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라는 그런 고심을 일으킵니다. 예. 그 오늘 발표된 거 보면 이제 497명 이렇게 됐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현 시간 지금 7시 23분입니다. 오후. 현 시간 확진자 수가 317명으로 어제 동시간 대비 87명이나 적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좀 다행스럽긴 하기 때문에 과연 주말에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여론조사를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이유도 그만큼 자영업자들이 지금 어려워하고 있고 일반 국민들도 이제는 이 거리두기에 좀 피로감을 굉장히 느끼고 있다. 그래서 이런 관련돼서 여론조사를 알려드렸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만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또 한겨레 하영 기자였습니다.